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심상화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하지도 못하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걸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하자니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놓겠고,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자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찝찝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고,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176페이지에 실질적인 약간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포라클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자, 목표의 슬라이드를 사용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자. 심상화를 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을 때와 같은 느낌이다. 마음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참을성이 없어진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게 다 엉터리는 아닐까? 내가 어떤 뭐 사이비나 잘못된 유사과학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자, 사실을 말하자면은 세상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으며 거울 속 반영의 실현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 거울의 반영을 위해서 뜸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과 직접적인 행동 후의 결과를 당장 확인하려고 하는 애습관 사이에서 마음의 저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자, 결과가 안 보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마음은 그것이 효과가 없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한다. 그런 경우에 거울은 무엇을 반영할까? 그렇다. 바로 그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과정이 지체되거나 옆으로 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심상화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 혹은 뭐 어디 합격하는 상상, 아니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상상,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랬는데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펼쳐집니다. 가능태 모델 안에서, 아스트랄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저울질을 합니다. 아, 춘카님이 시차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랑, 또 하나는 이건 다 엉터리일 거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봐봐 이렇게 안 됐잖아 하는 그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과 이 의심하는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 이거 다 엉터리야. 이거 뭔가 잘못됐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법칙은 옳지만 내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이 법칙이 뭔가 잘못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쵸?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거울은 문제가 있는 삶을 비춰내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세상과 나눌 대화를 상상해보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감을 갖고 싶어. 물론 가져야지 내 사랑. 네가 약속했잖아. 그럼 네가 부탁을 해서 준다고 했지. 그 말에 만족한 것 같은데? 아니, 잘못 알아들었나 본데 나는 지금 당장 장난감을 원한다고. 아, 그럼 다 알아. 지금 당장 원하고 있다는 거. 그럼 장난감이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있지?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바보인가 봐. 맞아. 젠장 내가 바보 같은 거울이라는 걸 깜빡했군. 너와는 어떤 사이로 지내야 하더라? 아, 기억났어. 넌 나에게 장난감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내 사랑. 그럼 받으러 갈까? 그럼 내 사랑 이리 와. 자, 이제 마음은 원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출발을 한다.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다. 영혼은 노래를 부르고 마음은 만족스러운 춤을 추고 있다. 왜 행복하지 않겠는가? 장난감을 받으러 가고 있지 않는가? 트랜서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필연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확고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의 주의를 고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완구점이 안 보이는데? 내 사람 곧 도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언제? 아닌 것 같은데? 엉뚱한 골목에 접어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우린 길을 잃었어. 네 말대로야. 나는 언제나 너와 동의하는 걸 알고 있지 않니?
바보 같은 거울. 나는 너 믿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대체 나를 어디로 데리고 온 거야? 나는 그냥 가는 길에 놀이공원에 들러서 너를 회전목마에 태워주려고 했어. 이 대화가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울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거울은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냅니다. 그래서 거울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준다고 하죠. 중간에 이제 이 마음이 의심을 합니다. 거울이 준다고 했는데 눈앞에 안 보이니까 뭐야, 내 장난감 어디 있어? 내 장난감 어디 있는 거야? 하니까 거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게 어디 있지? 없는 현실을 창조하는 거죠, 그죠? 어디 있지? 하고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이제 원래 뭔지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 내가 믿으면 현실이 되지 하고 주문을 해요. 그래서 장난감을 주문하고 그거 기다립니다. 받으러 갑니다. 근데 마음이 장난감이 보이지 않는 길로 가요. 이 길은 완구점이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의심이 듭니다.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하니까 마음이 대답하죠. 맞아, 잘못 가고 있어. 마음을 반영하니까 계속해서,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믿지 않고 그러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곳, 내가 처음에 원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178페이지를 보면은 선택을 내리면, 즉 최종 목표의 심상이 정해지면 세상이라는 거울은 그 주문을 받아서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심상의 반영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는지는 오직 거울만이 알고 있으며 마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마음은 사건이 이상한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경보를 울린다. 그러면 그것이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결과가 된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는 아무것도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의 심상도 뒤틀려 버리게 된다. 게다가 고유의 시나리오대로 스스로 움직여서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계획조차 실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즉 그는 상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표현이 재밌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심상화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하지도 못하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걸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하자니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놓겠고,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자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찝찝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고,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나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완벽한 계획조차도 다 어그러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망한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지한다면은 이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그 믿는 그 심상을 그대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일관되게 믿든가, 그걸 못하겠으면 그냥 포기를 하든가. 자, 여기 별표 쳐놨는데 179페이지 볼게요. 소망 자체는 중요한 것이다. 소망 없이는 의도도 없으니까. 거기에 행동하겠노라는 결정이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의도이다. 트랜서핑에서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소망에 내가 그것을 이제 갖기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는 결정을 의도라고 표현했죠. 자, 하지만 여기에 달성,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들러붙으면은 욕망이 일어난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낮춰야 할 바로 그 중요성이다. 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트렌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을 낮춰야 한다. 막 너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의도는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욕망은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죠. 그냥 순수하게 바라고 또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에요. 의도입니다. 의도는 중요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절하게 바라라고. 순수하게 간절하게 바라라는 겁니다. 순수한 간절함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의심과 불안함을 더하고 두려움을 더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냥 간절하게 바라는 거 괜찮아요. 내가 그걸 간절하게 바라면서 내가 그것이 없는 현실을 비관하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간절히 바라고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옳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춘칸이 너무 간절하면은 중요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181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일시정지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조차도 확고하게 자신의 사념을 지켜야 한다. 본인의 소망을 일관되게 믿어야 한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만큼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절망에 흔들리지 않는 만큼,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그만큼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과 똑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크게 보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182페이지 볼게요. 자, 182페이지를 보면은 외부 의도로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심상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세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손에 든 힘을 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심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손에 쥔 힘을 빼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로서, 우리의 의지로서 삶을 쥐락펴락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흘러갈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상상한 뒤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장 최적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부분 보면은 적극적인 행동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일어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유연하게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내 노력으로서 뭔가 내 삶을 이렇게 타개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싱어 씨의 될 일은 된다의 삶의 태도를 심상화 후에 취하는 겁니다. 심상화 후에 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한 뒤에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유연하게. 그냥 세상이 나한테 던져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하고 또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것들을 하면서 그냥 나아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될 방향으로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힘을 주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바꾸겠어 하면서 막 뭔가 이게 죽을 각오로 막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삶과 투쟁하고 바꾸려고 막 사명감을 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안을 해오면은 성급하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봤던 것과 전혀 다른 제안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섣부르게. 그리고 조언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봐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성급하게 논쟁을 벌이지 마라.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냥 놔두고 지켜봐라. 상황이 바뀌더라도 경보를 울리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변화를 받아들여 봐라.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행동해라.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얻기가 가장 쉬운 가능태를 골라라.
저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한 가지 약간 뜨끔했던 게 있는데, 저한테 무언가 제안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지 아예 거절했던 적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런지 아예 거절을 했거나, 혹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제가 답장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다가 일을 하다가 깜빡해갖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답변하기 좀 애매해져서 그 제안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좀 있는데, 그 일들을 따라갔으면 또 좀 더 빠르게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 글을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심상화를 한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상상한 뒤에 어떤 누군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도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조금 더 심사숙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누군가 조언한다면은 그것이 받기 싫다고 해도 한번 따라보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막 논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도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봐라 라는 거예요. 자, 188페이지를 보면은 운명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확신에 달려있으며 당신이 선택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한 건데, 운명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애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언가들이 보면은 100% 맞진 않지만 한 70%에서 한 80% 정도 확률로 적중시키는 그런 뛰어난 애언가들도 존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야, 저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은,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다면은 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운명이라는 거 진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래를 보고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랜스평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운명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고,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운명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살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특정 예언가들은 높은 확률을 가지고 미래를 맞추냐? 그것은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마디로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심상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미래의 특정 섹터를 본 겁니다, 사실처럼. 그런데 그거를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예언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맞지 않을까? 혹시 그 말이 맞지 않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트랜스평에서. 근데 이런 설명 방식은 제가 여러분에게 취했던 설명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뭐 사준이 운명이니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 만큼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딱 깔끔하네요. 그죠? 예언가의 말이 잔잔한 호수에 물결을 일으켜서 영향을 주는군요. 아직 여긴 안 나왔는데, 네, 딱 그겁니다. 지금 그거구나. 채팅창 멈췄구나. 자, 그래서 요약 부분만 한번 보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자, 198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포착해야 한다. 자, 세상을 꽉 쥐고 있는 소나기를 풀어라.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의도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라고 하지 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게 놓아줘라. 대신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목표에 머무는 그 심상을 충분히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반영이든 세상이 설사 완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상황은 180도 반전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다. 생각의 방향을 조종하면 당신은 현실을 조종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실을 조종하게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생각을 조종하는 것 뿐이다. 생각을 조종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조종하는 것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꿈꾸는 다락방에서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대 최고의 부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잖아요. 내가 했던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죽어라 상상을 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죽어라 상상을 했다. 나는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상상을 했고, 상상을 하고 난 뒤에는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되냐, 내가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바꾸는데 힘을 써야 한다. 그랬을 때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즉 심상 자체를 움직여야 한다. 마음속 그림 자체를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처럼 느끼고 주의를 거기에다 고정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잠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오래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한다.